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의 탱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배워볼 내용은 매터의 두 번째 이론 시간이에요. 페이스 체인지에 관해서 배워볼 텐데 본론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매터의 기본적인 두 가지 특징에 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모든 매터는 다 파티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매터는 물질인데 물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매터, 물질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파티클들이 모여서 하나의 매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 그 파티클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 움직이고 있다라고 배웠고요. 또 그 파티클의 움직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매터의 스테이트가 결정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면 All matters are made up of particles. 모든 매터는 다 파티클로 이루어져 있고 The particles always move. 파티클은 항상 움직이며 The motion of the particles are different in different states. different states마다 파티클들의 모션이 different, 다르다라고 배웠어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테이블 기억하시나요? 먼저 솔리드의 볼륨은 어땠죠? 볼륨이 변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볼륨이 변하지 못했나요? 그쵸? 볼륨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솔리드의 볼륨은 변할 수 없다. 그래서 definite 볼륨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리퀴드의 볼륨은 어땠죠? 역시 definite한 볼륨을 갖고 있다. 그래서 A라는 잔에 들어있는 리퀴드를 B라는 잔으로 옮겼다고 해서 이것의 볼륨, 전체 부피가 변하지는 못한다 라고 배웠고요. 가스는 볼륨이 indefinite하다. indefinite한 볼륨을 갖고 있어서 가스 같은 경우 어디에 담겨져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풍선 안에 가스가 담겨져 있을 때 이 풍선을 우리가 밤 동안 그냥 바깥에 놔두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점점 그 부피가 감소했다가 한낮에 햇볕이 쨍쨍 비추는 데다가 이 풍선을 갖다 놓으면 풍선이 점점 커져서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이 가스는 좀 변할 수 있더라, indefinite 하더라 라는 것들을 배웠고요. 또 shape, 솔리드의 shape은 definite shape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모양을 바뀌게 할 수는 없더라. 내가 A라는 잔에 어떤 솔리드를 담아놨는데 여기에 든 걸 반대쪽 잔에 담겨지게 옮겼다고 해서 이 솔리드의 모양이 바뀌지는 않더라. 또 리퀴드는요? indefinite한 shape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면 와인잔 모양대로 와인이 모양을 변화시키게 되고 또 이 와인을 별 모양 텀블러에 담으면 와인이 별 모양이 되고 이 와인을 하트 모양의 잔에 담으면 하트 모양이 되고 이렇게 리퀴드는 그 쉐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컨테이너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So, the shape of the liquid particles are depending on the shape of container. 컨테이너의 쉐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 라는 것을 배웠고요. 가스는 쉐입이 어땠죠? 리퀴드랑 똑같이 indefinite한 쉐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컨테이너 모양에 따라서 가스도 얼마든지 그 쉐입이 바뀌어지더라 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 솔리드의 definite한 쉐입, definite한 볼륨, 리퀴드의 indefinite한 쉐입, 하지만 definite한 볼륨, 가스의 indefinite한 쉐입과 indefinite한 볼륨, 중요한 이 포인트들이었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저 아래 세 가지예요. closeness, arrangement, 그리고 movement.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시험에서 in terms of kinetic theory, kinetic theory를 사용해서 어쩌고저쩌고 문제를 설명하시오 라는 것이 나왔을 때 설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loseness부터 한번 볼게요. solid particle의 closeness는 closely packed together. closely packed together 였어요. 그래서 솔리드 파티클은 굉장히 가깝다. 서로 그냥 아주 딱 붙어 있다. The particles
in solid are closely packed together 이었습니다. The particles of solids are closely packed together 였습니다. 자, liquid. Liquid particles. Liquid particles are still close. far가 아니에요. Liquid particles are still close. 여전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리퀴드를 그리라고 문제가 나오면 저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저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적어도 두세 개의 파티클들이 저렇게 콘택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리퀴드는 솔리드보다 머니까 따로따로 그려야지 해서 파티클들이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되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맞다고 체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파티클이 적어도 두세 개는 저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솔리드보다 조금 여유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지 파티클들 간의 간격이 멀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리퀴드는 still close. 자, 가스는 어떨까요? 가스는 유일하게 foul pot. The gas particles are foul pot. Particles of the gas are foul pot. The particles in gas are foul pot. 라고 쓰시면 됩니다. Arrangement. 배열은 어땠죠? 솔리드는 regularly arranged. The particles of solid are regularly arranged. The particles of solid are regularly arranged. 또는 the arrangement of solid particles are regular. The arrangement of solid particles are regula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liquid particle은 어땠죠? 리퀴드는 절대 레귤러하지 않아요. 그쵸?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randomly arranged 라고 말을 했었죠. The liquid particles are randomly arranged. The liquid particles are randomly arranged. 또는 the arrangement of liquid particles are random. The arrangement of liquid particles are random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스도 마찬가지로 random 했죠. 자, movement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리드 파티클의 movement는 어땠을까요? 1번, move 한다. 2번, 아니다. move는 하지 않는다. 3번, 그렇지. move는 하지 않지만 vibrate는 한다. 3번이 정답이죠. vibrate 했습니다. vibrate at fixed position. vibrate at fixed position. 센텐스로 말할 때는요. The solid particles vibrate at fixed position. 여러분 문장 구성할 때 제가 나중에 영어 이제 과학 문제 답을 쓸 때 영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 영상도 좀 찍어서 올릴 생각이 있는데 영어가 이제 좀 자유롭게 안 되는 친구들은 the solid particles are vibrate 이렇게 쓰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vibrate가 동사예요. 그래서 굳이 solid particles 다음에 are라는 동사가 또 한 번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굳이 썼다면 the solid particles are 써버렸다. 선생님이 vibrate가 동사니까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써버렸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vibrate에다 ing 붙여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라고 현재 진영 만들면 되죠. 우리는 영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과학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의미가 맞으면 시험에서 IGCSE나 A레벨 시험에서 크게 잘못됐다라고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의미만 맞으면 되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지만 또 우리가 IGCSE 시험 볼 때 영어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 solid particles vibrate at fixed position. The solid particles vibrate at fixed position. 또는 어쩔 수 없이 R을 썼다면 the solid particles are vibrating at fixed position 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리퀴드는 어땠죠? 리퀴드는 vibrate가 아니라 move 였어요. 어떻게 move 했죠? 여기저기. 그래서 move around. The liquid particles move around. The liquid particles move around. 이때도 비동사 is나 are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썼다면 the liquid particles are moving around. The liquid particles are moving around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는요. 역시 move인데요. 얘는 좀 빨리 움직였어요. 막 기억나시죠? 정신없이 막 움직이던 거. Gas particles move quickly. 빨리 움직였어요. 근데 어떻게? In all direction. 막 사방으로 움직였어요. The gas particles move quickly in all direction.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정규 수업 내용인 Name of Phase Change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hase Change라는 단어가 나왔죠. Phase 무슨 뜻이었죠?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매터에 존재할 수 있는 phase는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선생님, state는요? 네, state라고 쓰셔도 되고요. phase라고 쓰셔도 되는데 사실 쓰임새가 조금 달라요. 근데 영어를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phase나 state나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엇을 쓰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phase라고 하면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태 3가지 어떤 것들이 있었죠? solid, 그리고 liquid, 그리고 가스가 있었죠. solid, liquid, gas. 방금도 나왔듯이 solid, liquid, gas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state는, phase는 서로 상호 간에 변할 수 있어요. 솔리드가 리퀴드가 될 수도 있고, 솔리드가 가스가 될 수도 있고, 가스가 솔리드가 될 수도 있고, 가스가 리퀴드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한 거 있나요? 그렇게 서로 리퀴드가 솔리드가 될 수도 있고, 리퀴드가 가스가 될 수도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phase change triangle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phase change triangle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기도 하고 리퀴드가 가스가 되기도 하고 가스가 솔리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자, 이 애들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배워볼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거예요.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거.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건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단어하는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녹는다라는 게 한 가지 단어로 쓰이지만 영어에서는 2가지의 다른 단어가 다 있어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melt랑 dissolve였습니다. melt는 열에 의해서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것을 melt 또는 melting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서 녹는 것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물에 소금이 녹는 거 또는 어떤 리퀴드에 어떤 솔리드가 들어가서 녹는 거 이것도 녹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녹는 건 멜팅이 아니에요. 멜팅은 어디까지나 열에 녹는 게 멜팅입니다. 친구들이 이거 구분하는 거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사전에 찾으면 다 녹는다고 나와서 그래서 열에 녹는 것만 멜팅입니다. 그래서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건 멜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물론 지금 저희는 IGCSE 실러버스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멜팅이라고 배우지만 아메리칸 실러버스에 맞춰서 배우는 친구들은 이거를 liquefaction이라고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리퀴드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liquefaction. 알아는 두시되 저희는 IGCSE 시험 볼 땐 그냥 melting이라고 해도 충분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가는 것도 알아야겠죠. 리퀴드가 솔리드가 되는 것.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언다고 해요. 그쵸? 언다, 어는 것. 영어로는 freez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freezing.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것은 melting, 리퀴드가 솔리드가 되는 것은 freez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는 것. 자, 이번에는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거를 볼 거예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리퀴드가 가스가 된다고 하면 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끓는다. 끓는 것은 boil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phase change가 끓지 않고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evaporation. 이 2가지가 좀 달라요. boiling은 리퀴드가 끓는 온도가 되어서 가스가 돼서 막 거품이 보글보글 나면서 끓는 게 boiling이고요. evaporation은 그냥 바람에 의해서 증발되어져서 날아가는 것, 이것을 evaporation이라고 합니다.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단어하는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워터가 100도씨가 되면 보일링을 합니다. 가스로 변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워터가 다 boil off 될 때까지 전부 다 가스로 변할 때까지 놔두면 나중에는 리퀴드를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되겠죠. 근데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리퀴드를 그냥 공기 중에 놔두면 리퀴드는 evaporation에 의해서 가스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서 물을 한 컵 떠다가 오는 길에 물을 조금 땅바닥에 흘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닦으시나요? 대체로 이렇게 안 닦으시죠? 왜?
물이 evaporation을 해서 가스로 변할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흘린 거면 그냥 뭐 냅두면 알아서 증발하겠지. 그건 evaporation입니다. 근데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물을 가스레인지에 얹어서 보글보글보글 거품이 날 때까지 끓이는 거. 그거는 evaporation보다는 boiling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알맞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가는 것도 알아야겠죠? 가스가 리퀴드가 되는 것. 가스가 리퀴드가 되는 것. 뭐라고 할까요? condens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densation. 가스가 리퀴드가 되는 것. condensation. 흔한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비 내리는 거죠. 이제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증기, 스팀이 막 뭉쳐져서 있어요. 근데 그 뭉쳐져 있는 스팀 덩어리가 나중에 비로 리퀴드로 내리면 그건 condens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 어렸을 때는 한국의 어떤 보일러 회사에서 이 콘덴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거를 했어가지고 저는 학창시절에 이것을 외울 때 이제 콘덴징을 생각하면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가스가 리퀴드, 거꾸로 가는 거, 컨덴세이션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아실까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솔리드가 가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친구는 좀 특별해요. 솔리드가 가스가 되고 가스가 솔리드가 되는데 중간에 리퀴드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솔리드가 가스로 또 가스가 솔리드로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한 단어로 같이 부릅니다. 바로 sublim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잊지 마세요. sublim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솔리드가 가스가 되는 것 또는 가스가 솔리드로 바로 변하는 것, 중간에 리퀴드 과정 없이 그렇게 변하는 걸 subli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sublimation은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IGCSE 시험에서 이그젬플을 대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텐데 뭐냐면 리퀴드가 솔리드가 되는 것이 지금 저기 위에 freez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브리티시 실러버스에서 저희가 배울 때 freezing이라고 배우고 또 아메리칸 실러버스에서는 solidification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다른 책들로 공부를 하다가 분명히 freezing이라고 배웠는데 왜 solidification이라고 나오지? 하면 의아하지 마시고 이거 solidification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ublimation의 이그젬플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이그젬플은 frost입니다. frost, frozen 생각나시죠? frost, 서리인데요. 서리는 가스가 중간에 리퀴드가 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솔리드가 된 거예요. 설이 뭔지 다 아시나요? 추운 겨울날에 저희가 이렇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보면 가끔 창문에 이런 서리가 껴있어요. 프로스트가. 어디서 이런 프로스트가 생겼냐? 왜냐면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눈이 내리는데 너무 날씨가 추워서 원래는 비로 내리던 것이 이제 프리징이 돼서 눈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해를 할 텐데 눈은 아닌데 분명히 프로스트는 눈은 아니잖아요. 눈은 아닌데 뭔가 얼음 같은 게 유리창에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공기 중에는 이 공기는 여러 가지의 화학 혼합물이 섞인 믹스처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79%는 나이트로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질소. 그리고 한 21% 정도는 옥시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1% 정도, 1%가 좀 안 되는 퍼센테이지로는 아르곤이라는 애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그 중에 0.03%에서 0.04%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뒷챕터 가면 이거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좀 말하기도 너무 민망하지만 에어에는 스팀도 있어요. 워터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 워터가 겨울에는 지금 이 스팀이 겨울에는 너무 온도가 내려가면 중간에 리퀴드로 변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창문에서 바로 솔리드로 변해버려요. 바로 솔리드로. 유리 창문이 너무너무 추워져서 거기에 워터가 스팀이 된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스팀이 유리벽에 딱 달라붙어서 바로 이 스팀 가스가 솔리드로 변해버려요. 이걸 우리가 frost라고 하는데 이게 sublimation의 이그젬플 중에 하나입니다. frost 단어 잊지 마시고 sublimation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그젬플
바로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핑크 색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 항상 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줘요. 저는 좀 장난기가 많아서 드라이 아이스를 좀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변기통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하얀 색깔 막 연기가 막 나요. 자, 이 드라이 아이스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얀 색깔 솔리드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가 녹는 과정을 생략하고 공기 중에서 바로 가스로 변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솔리드는 온도가 높아지면 리퀴드가 돼야 되는데 리퀴드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가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솔리드에게는 지금 이 룸 템퍼처가 멜팅 포인트보다도 더 높은 보일링 포인트보다도 더 높은 상태여서 솔리드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가스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서블리메이션의 또 다른 이그젬플인데 프로스트는 가스가 솔리드가 된 거였다면 드라이 아이스는 솔리드가 가스가 된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드라이 아이스가 있어요. 저 드라이 아이스를 물에다 넣어놓으면 저렇게 하얀 색깔 연기가 막 납니다. 물이 조금 더 미지근하면 미지근할수록 연기가 더 잘 나요. 이것도 서블리메이션의 이그젬플이다. 저거 여러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눈으로 저 연기를 보는 게 그 연예인들 가수분들 노래하실 때 발라드 가수분들 노래하시면 뒤에서 하얀 연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서블리메이션을 이용한 효과입니다. 무대 효과.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페이스 체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그젬플이 있어야겠죠? 제 이그젬플은 골드입니다. 여기 지금 골드가 솔리드로 있고요. 또 리퀴드로도 있고요. 또 가스로도 있습니다. 자, 똑같이 골드라는 물질인데 솔리드로 있을 수도 있고 리퀴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가스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리퀴드, 솔리드, 가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또 이 세 개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같은 온도에서 저 세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물은 0도씨에서 얼고요. 100도씨에서 끓는데요. 25도씨에서 제가 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물은 그냥 물 상태로 가만히 있고요. 제가 수증기를 어디다 담아와서 그 수증기를 갑자기 룸 템퍼처로 개방을 하면 이 수증기는 갑자기 물이 됩니다. 축축한 물이 되고요. 또 얼음을 제가 냉동실에서 꺼내서 이 룸 템퍼처 안에 그냥 놔두면 얼음은 또 녹아서 물이 돼요. 즉, 한 가지 온도에서는 한 가지 스테이트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서 다른 스테이트로 존재하던 아이들은 원래 이 온도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스테이트로 돌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골드 솔리드, 골드 리퀴드, 그리고 골드 가스들도 한 온도에서 이 세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주어진 온도마다 지금 현재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 이 골드라는 매터의 스테이트가 결정이 돼요. 골드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스테이트는 바뀔 수 있다. 페이스는 바뀔 수 있다. 언제? 주어진 온도에. 자, 주어진 온도에 저희가 뭐라고 말하죠? At a given temperature. At a given temperature. 주어진 온도에. 주어진 온도에서는 매터는 3 states 중에 딱 하나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one of the 3 states. 3 states 중에 딱 하나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At a given temperature, a matter can be one of the 3 states. A matter can be one of the 3 states. 언제요? At a given temperature. 정해진 온도에서. 자, 요거를 이제 알았으면 우리는 melting and boiling temperature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요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떨 때는 melting temperature, boiling temperature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떨 때는 melting point, boiling point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무엇을 쓰셔도 무관하지만 웬만하면 답 쓸 때는 공통점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더 자주 등장하는 건 melting point, boiling point라고 더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는 게 어쩌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먼저 melting point에 관해서 볼게요. melting point는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무슨 스테이트에서 무슨 스테이트로 변하는 것을 멜팅이라고 할까요? 솔리드에서 리퀴드가 되는 것을 멜팅이라고 하죠.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것을 멜팅. 자, 그럼 보일링은 언제 보일링이라고 할까요?
그쵸?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것을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저 리퀴드가 가스가 될 수 있는 온도를 boiling point,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oiling point, 끓는 점. 언제가 boiling이라고 했죠? 리퀴드가 가스가 될 때를 boiling이라고 했어요. 자, 골드 example로 보시면 골드는 1064도씨의 리퀴드가 되고요. 2700도씨의 가스가 됩니다. 저도 실제로 골드 가스를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골드가 묻혀있는 산에 갑자기 폭발을 하면 거기서 막 화산재가 날리고 연기가 나면 혹시 27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글쎄,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골드는 1064도씨가 되면 리퀴드가 되고 2700도씨가 되면 가스가 되는데요. 저 1064도를 그러면 우리는 melting point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700도씨를 boiling poin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솔리드 골드는 1064도에서는 멜팅이 이루어지고 1064도는 멜팅 포인트이며 그 온도에서는 솔리드가 리퀴드가 된다. 또 리퀴드 골드는 2700도씨에서 가스로 보일링이 되며 그럼 2700도씨는 보일링 포인트고 그것을 우리는 보일링이라고 부른다. 자, 솔리드를 리퀴드로 만들려면 열을 줘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1064도씨보다 현재 온도가 낮으면 우리는 골드를 솔리드로 볼 수 있고요. 현재 온도가 1064도와 2700도씨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솔리드 골드를 볼 수 없어요. 골드는 솔리드로 존재한다고 해도 자꾸 녹으려고 할 거고 우리는 리퀴드 골드만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솔리드가 녹는 현상도 만약에 솔리드가 있다면 얼려놨던 솔리드를 꺼내놓는다면 볼 수 있겠지만 1064도와 2700도씨 사이 온도가 현재 온도라면 우리는 리퀴드 골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현재 온도가 2700도씨 이상이라면 우리는 가스 골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혹여라도 우리가 냉동실에 넣어둔 솔리드나 리퀴드 골드가 있다고 해도 이 아이들을 꺼내 놓으면 현재 온도가 2700도씨보다 높다는 가정하에 이 아이들은 전부 다 가스로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2700도씨 이상에서는 골드는 가스 형태로만 보여질 수 있다. 자, 이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seen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이게는 observe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O-B-S-E-R-V-E, observe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observed가 되어진다. 반대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가스 골드를 쿨링을 시키면 리퀴드가 될 거고요. 또 이 리퀴드 골드를 쿨링을 시키면 솔리드가 되겠죠. 현재 온도가 2900도씨인데 자꾸 온도가 낮아져서 2700도씨가 되면 여기서는 두 스테이트가 다 존재해요. 리퀴드도 존재하고 가스도 존재합니다. 왜요? 2700도씨에서는 리퀴드가 가스가 되기도 하고 가스가 리퀴드도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2700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가스가 온전히 리퀴드로 더 많이 변하게 되는 현상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요. 온도가 훨씬 더 낮아져서 한 2000도씨 됐다고 치면 우린 이때는 리퀴드 골드만 옵설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점점 온도가 더 떨어져서 1064도씨가 되면 솔리드랑 리퀴드 두 스테이트를 다 볼 수 있어요. 왜? 솔리드는 자꾸 리퀴드가 될 거고요. 리퀴드는 자꾸 솔리드가 될 거거든요. 이때는 50대 50이에요. 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온도가 1064도보다 낮아지면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양의 리퀴드가 솔리드가 됐기 때문에 솔리드를 더 많이 볼 수 있고 온도가 그거보다 훨씬 낮아진 지금 현재 룸 템퍼처 몇 도죠? 25도로 과학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25도씨가 되면 우리는 솔리드 골드만 observe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여기 지금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에는 substance가 물질이 A부터 F까지 있고요. 이 물질들의 melting point와 boiling point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보시고 어떤 게 과연 room temperature에서 즉 25도씨에서 현재 이 room temperature에서 solid일지를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제가 10초 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 9, 8,
1, 0, 땡! 자, 지금부터 정답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솔리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봐야 될 건 저 멜팅 포인트입니다. 자, 저 멜팅 포인트를 볼 거예요. 우리가 솔리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온도인 25도씨에 아직 이 서브스턴스가 녹았으면 안 되겠죠. 왜? 녹았다는 건 솔리드가 리퀴드가 된 건데 우리는 솔리드를 찾는 거니까 아직은 멜팅이 되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서브스턴스는 멜팅 포인트가 25도씨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25도씨보다 멜팅 포인트가 낮은 애들은 이미 멜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멜팅 포인트가 예를 들어 20도인 서브스턴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온도 25도에서는 벌써 얘가 멜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솔리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5도씨보다는 멜팅 포인트가 훨씬 더 높은 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E, F 중에 과연 솔리드인 거, 즉 아직 멜팅이 일어나지 못한 거, 즉 25도씨보다는 그 멜팅 템퍼처가 더 높은 것들은 누가 있나요? 지금? 누가 있죠? 찾으셨나요? 자, 먼저 A가 있죠? 또요, C도 되죠? 또요, E도 됩니다. 그래서 A와 C와 E 이 세 가지가 후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체크할 게 바로 보일링 포인트인데요. 보일링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우리가 멜팅 포인트를 사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링이 이루어지는 온도가 보일링 포인트잖아요. 근데 보일링이 이루어지면 가스가 돼버려요. 그쵸? 근데 우리는 솔리드를 찾는 거니까 25도씨가 보일링 포인트보다는 훨씬 낮아야 되고 지금 쟤네들의 보일링 포인트는 25도보다 높은 애들을 찾아야 돼요. 누구가 있죠? A, C, D, E, F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멜팅 포인트가 25도보다 높았던 애들로 한정을 짓는다면 우리의 답은 A와 C와 E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퀴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현재 온도가 25도씨라는 가정하에 한번 리퀴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10, 1, 0, 땡. 자, 우리는 리퀴드를 찾는 거기 때문에 리퀴드는 이미 멜팅이 이루어졌어야 됐겠죠. 멜팅은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거니까 이미 25도씨에 멜팅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어야 되니까 멜팅 포인트는 25도씨보다 낮아야 돼요. 그쵸? 25도씨보다 낮아야 되고 반면에 아직 보일링은 일어났으면 안 되니까 보일링 포인트는 25도씨보다 높은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즉, 저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뜻이죠. 멜팅 포인트는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거고 보일링 포인트는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건데 우리가 찾는 건 리퀴드니까 벌써 멜팅은 했지만 아직 보일링은 하지는 않은 already melted는 했지만 not yet boiled 한 거를 찾아야 돼요. 언제? 25도씨에서. 즉 25도씨가 멜팅 포인트와 보일링 포인트 사이에 있는 애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누가 25도씨를 사이에 두고 멜팅 보일링 포인트를 양쪽에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A번 839도는 25도보다 높죠? 그러니까 땡! B번 마이너스 210도. 25도보다 낮네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보일링 포인트가 마이너스 196도예요. 그러면 벌써 보일링이 된 거죠. 25도씨에서는. 얘는 지금 가스예요. C는요. 776도가 멜팅 포인트. 776도는 돼야 녹는다는 소리인데 25도씨인 현재는 녹지 않았으니 저 아이는 당연히 솔리드겠죠. D는요. 마이너스 117도가 멜팅 포인트. 그러면 현재 25도씨에서는 어땠다? 녹았다. 보일링 포인트가 78도. 아직 25도니까 보일링은 아직 안 됐다. D가 가능성이 있겠네요. E는요. 멜팅 포인트가 너무 높죠.
보일링 포인트는 높으니까 좋은데 멜팅 포인트가 25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 친구는 안 되겠습니다. F는요. 마이너스 5도는 25도보다 낮으니까 마이너스 5도가 멜팅 포인트인 F는 벌써 멜팅은 됐다. 가능성이 있네요. 보일링 포인트는 102도, 25도보다 낮으니까 아직 보일링이 될 만큼은 아닌 거. F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멜팅 포인트의 친구들은 B랑 D랑 F였고요. 보일링 포인트가 말이 되는 친구들은 D랑 F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이 되는 친구들은 F랑 D이므로 답은 D랑 F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퓨어하지 않은 서브스텐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멜팅 보일링이 퓨어한 서브스텐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는데 이번에는 퓨어하지 않은 임퓨어한 애들한테는 멜팅 보일링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Impact of impurity인데 impact라고 하면 영향이고요. 어떤 영향을 주냐? of impurity니까 불순물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멜팅에 대해서 볼 건데요.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것은 멜팅, 리퀴드가 솔리드가 되는 것은 프리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멜팅과 프리징이 이루어지는 온도를 우리는 멜팅 포인트 또는 프리징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워터를 예를 들면 아이스가 솔리드, 워터가 리퀴드잖아요. 그러면 솔리드랑 리퀴드 대신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 단어를 아이스랑 워터로. 그러면 아이스가 워터가 되는 멜팅 포인트는 몇 도게요? 100도거든요. 100도인가요? 아니죠. 0도예요. 제가 잘못 말했죠. 0도입니다. 또 워터가 아이스가 되는 온도는 몇 도죠? 100도인가요? 아니죠. 제가 잘못 말했죠. 0도입니다. 멜팅 포인트, 프리징 포인트 둘 다 몇 도예요? 0도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아, 멜팅 포인트와 프리징 포인트는 같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그램플처럼 얼음은 물로 변할 때는 0도씨,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도 0도씨. 즉, 멜팅 포인트와 프리징 포인트는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도씨에는 물과 얼음이 공존해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at a given temperature에서는 one of the three states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바로 익셉션이에요. 멜팅 포인트, 프리징 포인트, 그 다음 뒤에 배울 보일링 포인트와 컨덴세이션 포인트. 이때는 세 가지가 다 존재하진 않지만 두 가지의 스테이트가 공존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또 저희가 A레벨에 가서는 놀랍게도 이 세 가지의 스테이트가 다 공존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배워요. 불가능하다면서요. 여러분이 배우는 IGCSE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야 해요. 답지를 쓸 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것은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것, 또 가스가 리퀴드가 되는 것인데요.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것은 보일링, 끌어오르는 거, 가스가 리퀴드가 되는 것은 콘덴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것은 보일링, 그리고 그 보일링이 이루어지는 온도는 당연히 보일링 포인트, 가스가 리퀴드가 되는 것은 콘덴세이션, 그 콘덴세이션이 이루어지는 온도를 컨덴세이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워터가 스팀이 되는 보일링 포인트는 100도씨고요. 스팀이 리퀴드가 되는 컨덴세이션 포인트도 100도씨입니다. 그렇다면 보일링 포인트와 컨덴세이션 포인트도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온도 100도씨, 수증기가 물이 되는 온도 100도씨. 자, 여기까지는 뭐 별다르게 특별한 게 없죠. 선생님 임퓨리티에 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별다를 게 없는데요. 자, 지금부터 볼 겁니다. 두 번째, 임퓨리티가 들어가면 조금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가 오느냐? 임퓨리티는 불순물이죠. 불순물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매터 물질을 얘기를 할 때 얘를 순수한 상태의 물로만 존재할 수 없게끔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면 워터는 퓨어한 서브스텐스지만 바닷물은 임퓨리티가 들어가 있죠. 바닷물에는 소금도 있고요. 또 바닷물에는 물고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식물, 동물들도 많고요. 또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많겠죠.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요. 0도씨에서 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은 보일링 포인트가 100도씨, 프리징 포인트가 0도씨였는데 여기에 제가 임퓨리티를 섞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소금을 좀 넣어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소금을 좀 넣습니다. 그러면 보일링 포인트와 프리징 포인트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먼저 보일링 포인트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boiling point elevat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freezing point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freezing point depression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 저희 10번만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boiling point elevation, freezing point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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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를 제가 10번을 반복시킨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텀들이 주어진 아이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머리로 이해하고 그걸 다 서술해내기는 힘드니까 입으로 외우면 훨씬 더 답을 빨리 쓸 수 있어요. 보일링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고? 임퓨리티가 더해지면 임퓨리티 더해지면 보일링 포인트 엘리베이션. 오케이, 보일링 포인트 올라가고 프리징 포인트 어떻게 됐지? 임퓨리티 더해지면 프리징 포인트 디프레션. 프리징 포인트 내려갔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물은 100도씨에 끓고 원래 물은 0도씨에 어는데 소금을 더한 소금물은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쉽게 얼지 않는 거예요, 겨울에. 왜? 여러 가지 임퓨리티가 섞여 있으니까 영하로 내려가도 쉽게 얼지 않죠. 그런 바닷물이 얼었다면 굉장히 춥다. 굉장히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보일링 포인트가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워터가 임퓨리티가 더해지면 언제 볼 수 있냐면 라면 끓일 때 볼 수 있어요. 그냥 물만 얹어놓고 가스레인지에서 끓이는 것보다 스프를 먼저 넣고 물을 끓이면 물이 더 높은 온도에서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됩니다. 그럼 면이 조금 더 빨리 익겠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배워볼 거는 그래프를 하나 볼 거예요. Heating curve of water. 워터의 히팅 커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워터의 히팅 커브가 있는데요. 먼저 저 0,0 가장 저 꼭지점 밑에서부터 볼게요. 자, 잘 보시면 0도씨보다 더 아래 온도에서부터 그래프가 시작을 해요. 마이너스 온도에서부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솔리드 상태는 변화가 없지만 솔리드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15가 된 것도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여전히 추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추운 거지 온도는 올라간 거예요.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15가 된 건 5도씨나 온도가 올라간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저 솔리드가 즉 아이스가 이거는 워터의 히팅 컬브니까요. 저 아이스가 0도씨가 되면 멜팅이 일어나요. 초록 색깔 박스에 써있죠. 멜팅이 일어나는데 이 멜팅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솔리드가 리퀴드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0도씨에서는 솔리드와 리퀴드가 공존한다. 둘 중에 하나의 스테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0도씨에서 차근차근 1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리퀴드 상태에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상태는 리퀴드만 남지만 리퀴드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리퀴드의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 100도씨를 딱 만나면 리퀴드가 갑자기 보일링이 이루어지면서 가스와 리퀴드로 공존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저희 그래프에는 리퀴드를 안 써놨네요. 저거 타이포예요, 여러분. 보일링 밑에 가스만 써놨는데 거기에 리퀴드도 같이 있었어야 돼요. 리퀴드와 가스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도씨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가스가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즉, 스팀이 100도씨 이상의 온도를 갖는 스팀이 되는 겁니다. 스팀이 100도씨 이상의 온도를 갖는 스팀이 된다. 그런 스팀을 우리가 슈퍼히티드 스팀이라고 부릅니다. 이 커브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울 거. 자, 페이스 체인지의 이유 그리고 컴프레션과 익스펜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페이스 체인지가 왜 일어날까요? 페이스 체인지.
솔리드가 가스가 되고 가스가 리퀴드가 되고 리퀴드가 솔리드가 되고 또 반대로도 가고 이 페이스 체인지가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 페이스 체인지 트라이앵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먼저 열을 가해서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고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상황을 통해서 페이스 체인지가 왜 일어나는지에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공부를 약간 했거든요. 먼저 여기 아주 강한 본드를 가진 솔리드가 있어요. 근데 이 솔리드에 우리가 열을 가하게 되면 저 강한 attractive force는 어떻게 되죠? 약해집니다. 즉 weak 본드로 바뀌어요. 이렇게 weak해진 본드에다가 한 번 더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죠? 본드가 더 약해졌었어요. 그러면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고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과정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파티클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왜? 본드가 약하니까. 저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물체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팽창, expansion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정리하면 템퍼처가 높아지면 파티클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게 expansion. 이 파티클들이 더 빠르게, 더 quickly하게 move 하게 되고 이 파티클들의 arrangement도 훨씬 랜덤하게 된다. 그러면 phase change가 일어나게 된다. 왜? 파티클의 거리가 멀어지는 expansion이 일어나면 phase change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중간 과정은 저기 2번하고 3번. 왜? 파티클이 더 quickly하게 move하고 더 랜덤한 arrangement를 가졌으니까. 이런 expansion, 팽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 expansion은 phase change를 동반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즉, 솔리드인 애가 나는 여전히 솔리드야. 리퀴드로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expansion은 했어.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또는 가스가 나는 여전히 가스야. 하지만 expansion은 했어.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 풀 때. 그래서 example로 제가 벌룬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벌룬 안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에어 파티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클들은 랜덤하게 막 움직여요. 또 이 안에만 볼 것이 아니라 좀 거시적인 시야에서 보면 이 벌룬 바깥에도 에어 파티클이 있고요. 그 파티클들도 역시 안에 있는 파티클과 마찬가지로 함께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파티클들이 막 움직이면 저 벌룬을 안팎으로 파티클들이 때리겠죠. 안에 있는 것은 자꾸 바깥으로 때릴 거고 밖에 있는 에어 파티클들은 이 풍선을 자꾸 안으로 쪼그라들게 때리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ressure라고 부릅니다. pressure, 압력이라고 불러요. 바깥에서도 압력이 있고 안에서도 압력이 있겠죠. 안에서 압력과 바깥에서의 압력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만약 온도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 저 풍선을 갖다 놨다던가 아니면 저 풍선을 가지고 사우나에 갔다던가 아니면 저 풍선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돌렸다던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랬다던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파티클들이 벽을 때리는 힘이 훨씬 강해져요. 즉 벌룬 안에 있는 파티클들의 프레셔가 높아집니다. 두꺼워졌죠, 선이. 잘 보세요. 요거와 요거 선이 더 두꺼워졌어요. 저렇게 더 강한 프레셔로 풍선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있는 에어 파티클이 벌룬을 때리는 프레셔는 변함이 없는데 안에 있는 에어 파티클이 안에서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때리는 저 프레셔는 높아졌으니까 벌룬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엑스펜션을 하게 됩니다. 사이즈가 커져요. 축구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런 현상을 축구공에 비유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시험 문제에 실제로 그런 이그젬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커볼을 애들이 놀고 그대로 플레이그라운드에 두고 갔다가 다음날 와보니 그 전날에는 분명히 이 사커볼이 되게 쪼글쪼글 했었는데 아침, 오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체크해보니까 이 사커볼이 뺑뺑해졌다. expansion이 일어났다. In terms of kinetic theory를 사용해서 이걸 설명해라. 뭐라고 설명하면 되죠? 템퍼처가 증가하면서 벌룬 안에 있는 파티클들의 kinetic, 즉
운동이 movement가 훨씬 quicker, 더 빨라지고 그리고 move more randomly 하게 됐고 그래서 파티클들이 더 further, 멀어졌고 그래서 프레셔가 증가했고 그래서 벌룬이 커졌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When temperature increases, the particles inside the balloon start to move more quickly. Then the particles will be further away, which expand the balloon.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온도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아니죠. 바깥에 있는 저 프레셔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저 외부에서 오는 저 프레셔가 만약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저 프레셔가 낮아졌어요. 약해졌어. 그러면 안에서 있는 파티클들이 자꾸 나가려고 풍선 벽을 치는 힘은 여전히 똑같은데 외부 바깥에서부터 오는 프레셔가 낮아졌으니까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미는 힘은 약해졌고 안에서 미는 힘은 똑같고 여전히 엑스펜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그젬플을 사커볼에 비유해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in terms of kinetic theory로 설명을 해라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파티클의 closeness 그리고 arrangement 그리고 파티클의 movement에 관해서 쓰시면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movement는 더 활발해지고 파티클들은 더 멀어지고 어레인지먼트는 더 랜덤해진다.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풀마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익스펜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반대의 경우를 이제 우리가 컴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오른쪽 저쪽 끝에 온도계를 하나 놔뒀어요. 이건 가스 파티클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가스 파티클들은 본드가 약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서로 잡아끄는 힘이 약합니다. 마치 대면대면한 친구 사이, 남과 같은 사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본드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있죠? 훨씬 더 강해집니다. 훨씬 더 강해져요. 그러면 가스가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해진다. 언제? 온도가 떨어질 때.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데 왜 본드가 강해져요? 열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갈등이 있어요. 저 파티클들 하나하나가 친구인데 친구와 갈등이 있어서 약간 멀어졌었다가 서로 그런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말을 하면서 분출을 했어요. 난 너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랬어 저랬어 라고 막 분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온도가 떨어지면, 열이 떨어지면 막 짜증나고 미웠던 감정이 점점 떨어지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이 본드가 더 강해집니다. 자, 저 상황에서 한 번 더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본드는 더 강해져요. 그래서 솔리드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멀었던 파티클이 가까워졌으니까 컴프레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컴프레션, 이것도 벌룬에 대해서 한번 이그젬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벌룬 안에는 에어 파티클이 있고 그 에어 파티클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파티클은 움직여야 하니까 벌룬 바깥에도 파티클이 있고 이 파티클들은 둘 다 움직인다. 이 두 개의 파티클들이 막 움직이면서 프레셔를 만들어내는데 이 프레셔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안에 있는 프레셔와 밖에 있는 프레셔를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때 만약에 온도가 막 떨어졌어요. 추워졌어요. 그러면 벌룬 안에 있는 파티클들의 움직임이 현저히 더뎌집니다. 점점 약해져요. 화살표가 점점 가늘어졌죠? 저렇게 움직임이 약해집니다. 저렇게 움직임이 약해지면 외부에서 오는 프레셔는 그대로인데 안에서 벌룬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프레셔는 약해졌으니까 벌룬은 찌그러지게 됩니다. 컴프레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도뿐 아니라 프레셔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프레셔는 external pressure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pressure from outside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 이 프레셔가 강해졌어요. 근데 안에 있는 에어 파티클들이 미는 힘은 똑같아요. 그냥 밖에서부터 오는 external pressure만 increase 한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은 똑같은데 밖에서 안으로 자꾸 밀어내는 힘은 강해졌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벌루는 쪼그라들게 되겠죠. compression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expansion은 템퍼리처가 올라가거나 external pressure가 떨어지면 파티클들이 더 further away 해지면서 expansion이 일어나고 movement는 점점 더 활발해지는 거다. compression은 템퍼리처가 떨어지거나 pressure, 이때는 pressure from outside, external pressure가 올라가면 파티클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뿐만 아니라 파티클의 움직임이 점점 slower해져서 compression이 일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phase change와 compression expression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론만 공부하면 메터 챕터가 끝나게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복습하시면서 이 메터 챕터에 대해서 완벽히 마스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